안녕하세요. 일상메모에서 에세이로 강경화 소장입니다. 저는 강사가 콘텐츠 연구소의 소장인데요. 저희 연구소는 사과같이 신선한 콘텐츠를 연구하고 강의나 콘텐츠로 딜리버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과 블로그 주소가 있으니 더 궁금하신 내용은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책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을 다루는 영상 강의인데요. 이 강의는 미래평생학습관에서 2분기에 진행했던 일상메모에서 1호의 6강 일부 요약분임을 밝혀둡니다. 1강에서 6강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할 주요한 내용은 출판사 투고 요령과 팁입니다. 책을 만드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출판사에 투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거나 직접 1인 출판하시거나 아니면 브런치나 블로그에 글을 잘 쓰셔가지고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오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판사 메일을 쓰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의 6가지를 요약해왔는데요. 하나의 메일 배송 시에는 한 출판사만 보내십니다. 만약에 A라는 출판사에 보내시는데 50가지의 리스트를 참조해 넣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은 간단 명료하게 생활 에세이 관련 투고 원고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고요. 줄임말은 안 쓰시는 게 좋겠죠. 제 전화번호라는 표현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전번 같은 줄임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에 대한 과한 칭찬이나 의미 없는 서두는 쓰지 마시고 이 원고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런 대상의 독자층에게 읽히고 싶어서 씁니다 하고 바로 용건을 담습니다. 그리고 전체 메일은 담백하고 예의 있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원고 기획서는 원고 2꼭지 정도를 잘 만들어서 하나의 파일로 첨부해서 넣어주십시오. 이러면 편집자가 편리하시겠죠? 네,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내게도 편집자가 생겼습니다라는 책이고요. 이 이경이라는 저자가 투고를 하시면서 느꼈던 경험담이나 편집자와 있었던 일을 아주 솔직하게 낸 책입니다. 책의 맨 마지막 장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책을 보내는 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제가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편집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원고가 독자의 시선을 끌까입니다. 그렇기에 잘 기획된 기획서는 한눈에 픽업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의 테마, 기획 의도, 목차 소개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편집자가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저자의 인지도, 즉 프로필입니다. 그러니 프로필을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잘 넣으시고 하나라도 출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원고 분량이 약 9만 자이고 원고지는 500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글 문서를 다 작성하신 후에 한글 문서에서 파일, 문서 정보, 문서 통계 탭을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원고를 투고하기 위해서는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리스트를 얻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문화동네 아래에 작은 브랜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브랜드 안에 내 글과 어울리는 브랜드를 공략해서 투고를 하시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문학동네에서 가져온 일반 투고 안내인데요. 원고를 출판하고자 하는 문학동네 계열사나 자회사 인프린트를 명시해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양력 등의 개인 프로필과 신업수지를 적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기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낼 곳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번째 방법은 직접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문체부에 있는 출판사 인쇄사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호가 나오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이 출판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후에 내 원고와 맞겠다 싶으면 리스트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3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전적인 방법이죠. 서점에 직접 가셔서 내 원고와 결이 비슷한 원고를 낸 출판사를 찾아봅니다. 거기서 이왕이면은 스테디셀러 위주로 히트작이 나왔던 리스트를 작성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브랜드, 검색, 스테디셀러라는 3분류의 리스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작게는 각 50개에서 각 100개로 이렇게 하면 150에서 300개 정도의 투고 리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 투고 리스트를 지치지 않고 꾸준히 보내시다 보면은 한 5개월 안에는 반드시 연락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단 기획서를 잘 쓰시고 이메일을 잘 쓰셨다는 경우에 한해서요. 네, 다음은 제가 진행했던 과정 중에 하나인데 1인 출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기획, 다듬기, 디자인, 출판, 유통 이렇게 3분류로 나와 있지만은 이거를 혼자서 하기에는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네, 상세한 정보는 다음 브런치를 보시면은 이루어진 종이출판 1에서 100가지라는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브랜딩을 통해서 작가 데뷔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브랜딩을 할까요? 브런치, 블로그, 유튜브 등의 내 기록들이나 영상들을 차분히 쌓아갑니다. 괜찮은 얘기거리가 있으면 참지자가 알아서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작가가 지면 데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투고는 장점이 샘플 원고만 쓰시면 됩니다. 일단 채택이 되시면은 편집자와 어떤 식으로 원고를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쓰실 필요는 없고 투고하실 때는 샘플 원고만 쓰시면 되시고요. 또 좋은 장점이 내 글이 채택이 되고 계약이 되면은 교정, 교열, 유통, 홍보, 인쇄 비용까지 출판사가 모두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책이 나오면은 확실한 종이책 저자로서의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곧 강의나 강연의 수익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점은 언제 채택이 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진행되더라도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가 있고 대형 출판사의 경우에는 기존 책들이 쭉 서 있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경우와 또 오래 걸리면은 시의성이 떨어져서 내 책이 엎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쇄는 10%입니다. 내가 10,000원짜리 책을 내면은 1,000원이 들어오고요. 그 책이 100권이 팔리면 10만 원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1인 출판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모든 과정을 누구의 컨펌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기획, 교정, 교열, 디자인, 유통, 홍보까지 고루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하다 보면은 능력치가 올라가서 다른 책을 만들 수 있고 1인 출판사, 디자인 회사 창업, 글쓰기 강사 등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권당 인세는 70%입니다. 만약에 독립서점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35%로 수수료를 떼시고 65%를 저자에게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이 이렇게 있는데 단점은 또 장점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혼자 진행하다 보니 중단되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쇄 비용이 문제가 있어서 많은 부스의 인쇄를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브랜딩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나의 업종과 아이템에 따라서 플랫폼 대상층을 잘 잡는 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20, 30대라면은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를 하셔야 되시고 40대 이상이라면 블로그와 연계되는 카페, 그리고 유튜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쌓이면 나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서 출간 기회가 늘어납니다. 또 단점은 무엇일까요? 블로그가 한번 저품질에 걸리면 회생이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좋은 정보와 재미를 쌓아가는 아이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는 어떤 플랫폼의 단점이 있을까요? 인지도가 쌓이는데 최소 1년이 걸리고요. 편집 기술 등은 40대 이상에게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 특박회 여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따로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분이 윤여정 선생님의 친구분이신데 윤여정 선생님이 이번에 아카데미 조연상 시상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셨죠. 그때 했던 인터뷰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정 언니가 보여줬죠. 무언가를 이루기엔 우리가 결코 늙지 않았다는 것을. 이 다음 말이 더 감동입니다. 이분이 이러셨어요. 70이 넘어도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이 느낌에 대한 거는 후에 말씀 더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1강부터 5강까지 진행하면서 과제를 첨삭했던 첨삭4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제가 학생들의 글을 보고 같이 의논하면서 초록색 부분으로 첨삭을 할 부분이 나와 있고요. 첨삭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화평이라고 하는데 쓰는 이가 나는 이런 점이 힘들었고 이런 부분이 좀 연결이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그러면은 읽는 이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읽었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점을 보완하시면 되실 것 같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강에서 5강까지 수강생 후기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분은 제가 첨삭을 했을 때 좀 많이 자신감을 잃으셨나 봐요. 그래도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약간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는 걸 전혀 안 받으셨다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좀 좌절스러웠는데 이런 걸 또 느끼셨대요. 그냥 얻어지는 글은 없다 하면서 스스로 깨달으셨대요. 다음 수강생 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항상 글을 쓸 때 혼자 보는 글을 쓰셨대요. 그런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굳이 나만 볼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고
정말 좋았던 것은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글을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실행도 하셨대요. 얼마 전에 에버랜드 다녀왔는데 되게 꼼꼼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수강생 후기 중에 세 번째인데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실은 여기서 했던 강의가 무료 재능 강의였어요. 근데 이분이 큰 기대 없이 들어왔는데 뜻밖의 너무 좋은 걸 얻게 돼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선생님 친구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 본인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요. 저한테 은인 같은 분이 될 것 같다고 너무 도와주시고 용기 주셔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정말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블로그도 개설하시고 수업 기간 중에 브런치 작가가 처음에 본인이 떨어지셨는데 제가 조언을 드려가지고 브런치 작가가 합격되셨고 또 좋은 생각에도 글을 기고하셨어요. 과제 중에 하나를. 그래서 정말 기뻤던 그런 경험 중에 하나였고요. 네, 제가 PPT를 강의마다 교환 PPT를 공유해드리고 자료를 공유해주는데 다른 강사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전체 제 6강까지 자체 모두 다 공유해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정말 정성껏 만들어주신 걸 보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공개 못한 오늘 오픈해서 더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알려드렸다고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뭔가 사막 같은 느낌이었는데 풀포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받은 것 같고 아까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내드린 걸 보고 이분이 올해 66세신데 그래도 아직 4년 남았구나. 더 열심히 쓰자.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의 피드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찾기 원하시고 출판 강의나 아니면 더 발전된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제가 온라인 사이트 오픈 홍보를 제 블로그나 브런치에 당연히 하겠죠. 이 브랜딩이니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잖아요. 보여줘야 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4월부터 6월까지 해주셨는데 이렇게 길게 해주시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형태로 글을 발신하시는 좋은 글쓴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첫 문장을 시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일상 메모에서 에세이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